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올해 회원님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하락장 조정장입니다. 지쳐가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피로도가 높은 장인데, 지금 시장 이제 굉장히 힘든 장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 지수의 하락률 그 자체보다 우리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그 하락률, 그리고 피로도, 이게 좀 너무나 이제 심합니다. 네, 이것이 왜 이러고 좀 현재 상황 속에서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오늘 시점에서 저의 생각 좀 말씀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종목이 아닌 이렇게 좀 주식 시장 이 코스피 차트를 켜놓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어떤 특정 종목을 뭐 우선시하고 그런 장이라기보다는 우선 전체적인 큰 판을 보고 그 판에 맞춰서 좀 매매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 뭐 상승장이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횡보장이거나 살짝 우상향장이거나 이런 시기일 때는 특정 A 종목, 특정 A 종목이 호재가 있거나 뭐 이 섹터가 A 섹터가 산업이 좋거나 그러면은 이쪽은 강하고 다른 쪽은 뭐 보합이거나 약하게 상승하고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면은 하락하는 종목은 뭐 일부 있겠지만 많지는 않고 이런 다른 B, C 종목들을 매매하기보다는 A 종목을 찾고 A 종목을 매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좀 매매를 할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다 함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수 자체는 그렇게까지 큰 조정이 아닙니다. 물론 하루에 뭐 2%씩 하락한 날도 있었습니다만은 2%뭐 3% 하락하면은 다음날 바로 또 2% 3% 반등이 나왔고요. 예, 하락하면 반등 나오고 하락하면 반등 나오고 단기에 하락을 하면은 단기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최근 두 달 동안은 나와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코로나 쇼크 이후에 반년 정도 차근차근히 올라온 증시 그 이후에 이제 세 달간 좀 이제 하락 횡보를 겪고 나서 다시 한번 11월부터 다시 한번 이제 강하게 올라와 주다가 연말 연초에 굉장히 강한 모습, 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두 달 동안 역사적으로 없었던 강한 상승, 특히 이 1월 초 상승,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뚜렷한 하락 없이 어느 정도 박스권을 횡보해주는 이런 모습.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 최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최근 네 달만 하더라도 눈높이를 너무 높게 만들어 놨습니다. 주식을 사면은, 좋은 종목을 사면은, 뭐 한두 달, 뭐 1, 2주 안에 오르더라. 이러한 좀 그 경험이 최근 네 달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던 거죠. 뭐 많이 상승하냐, 조금 상승하냐,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냐, 특정 섹터가 상승을 하느냐, 요 정도의 작은 차이가 있었지 전체적으로 상승의 방향성 자체는 흔들리지 않았고 조금 더 확대한다라면은 작년 코로나 쇼크 이제 생각도 하기 싫은 코로나 쇼크 이후에 나오는 요 상승세 속에서 물론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그랬지만은 전체적인 방향성이 상방을 향해서 갔습니다. 조정이 있어도 금방 회복이 됐죠. 그나마 힘들었던 게 8, 9, 10 이 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그 과거의 패턴을 조금 이제 벗고 새로운 좀 습관과 새로운 패턴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가 연말 연초에 굉장히 강했고 역사에 없던 상승을 만들어낸 것은 사실이었으나 1월, 2월을 거쳐서 힘이 빠졌다. 네, 요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 자체로 좀 먼저 볼게요. 거래 대금만 놓고 보더라도 연말연초 어떤 그런 거래대금의 규모, 뭐 연말연초 물론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날도 있었지만은 보통 평균적으로 요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해줬습니다. 네,
요 정도에서 특별한 며칠 요 정도까지. 그런데 최근 이 거래량을 보면요, 거래등을 보면요, 점차 줄어요. 중고까지는 좋아요. 예, 중고까지 좋습니다. 그렇다면 요 정도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과거의 어떠한 그런 뭐 평균치 요게 많이 이제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큰 차이가 많이 안 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여기가 한 2만이라고 했을 때 오늘은 이제 12,800 정도, 절반 정도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수급이 좀 위축이 됐다. 사고 파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적어졌다. 이게 저는 지금 우리 한국 증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그걸 받았습니다. 2달 동안 받았어요. 근데 이게 받으면은 받은 어떠한 그런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뭐 그런 거 없이 하락만 하니 이제 돈도 점점 이제 받던 물량도 적어지고 새롭게 받으려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집이 아니라 이게 주식이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는 거 맞는데, 이 사람 심리가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때보다는 주가가 계속해서 오른다라는 그때 더 이제 신규 진입자들이 많이 늘어요. 우리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동산 뭐 계속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시기보다 부동산 계속해서 오른다, 요런 시기에 더 많이 이제 투자를 하죠. 심리가 그렇습니다. 사람 심리가.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락만 하고 있으니 신규 어떤 유입에 대한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하고 기관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신규를 받아주는 개인이 부족하니 이게 뭐 버틸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일단 다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급면에서도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있는데, 연초에는 기관 위주로 매도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그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자꾸 이제 우리 신흥국인 우리나라를 팝니다. 그래서 외국인까지 같이 팔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중간에서 심판을 보고 우리 개인과 기관의 어떤 그런 매수매도 전쟁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외국인까지 같이 팔아버리니까 이 균형이 깨져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세계 증시가 존내만의 그거를 넘어서서 지금 우리나라 자체만으로도 수급이 많이 부족하다. 받쳐주는 힘이 부족하다. 받쳐주는 힘이 부족하니까 전 세계 증시가 좋을 때는 안 좋고 나쁠 때는 더 나쁘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한국 증시 약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점이 참 안타까워요. 기초 체력이 다시 약해지고 있다라는 게. 세계 증시가 강할 때 더 강하고 세계 증시가 약할 때 버텨주고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 안타까워서 이제 두 번째로 문제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코스피 지수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의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라기보다는 특성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은 그 성장주들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테슬라 뭐 그런 종목들 미국 주식들 많이 아시죠? 많이 최근에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하락을 하는 그 국면인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세요. 코스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량주인데 다 성장주입니다. 회원님들. 네. 매수주가 없습니다. 예. 뭐 포스코 정도 돼야 이제, 포스코도 오늘 많이 하락했네요. 참. 이 정도 돼야 이제 경기 민감주 좀 이제 그 방어해주는 그런 성격이 가진 종목인데, 시가총액 13위 이렇게 와야 이제 포스코 아니면은 뭐 LG생활건강 이렇게 있고, 상위 종목들이 다 성장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 나스닥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스닥 어제 반등이 크게 나왔죠. 아니, 나스닥 반등 크게 나왔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냐. 제가 이게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이제 1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라의 수급이 약합니다. 네, 수급이 약해요. 그리고 이게 조금 정확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그 개장하는 시차가 빠르다 보니까
이게 먼저 그 오픈될 때, 먼저 선반영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증시가 선반영이 돼버리면은 이게 재수가 없으면 운이 나쁘면은 오늘 나스닥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0.2% 하락 중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락이 이렇게 선반영이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나스닥이 하락 마감하더라도 내일 좀 하락이 제한적인데 이런 식으로 받쳐주는 수급이 부족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렇게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구성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종류, 성장주가 너무 많다. 어떤 경기 민감주, 내수주, 요런 게 너무 작다. 우리 뭐 예를 들어서